특히 네. 사실 주식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코인을 그거를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상상력과 나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그걸 이제 대신 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사이트 중에는 디파이로 평생 연금 받기라고 네. 연금 너무 좋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썼던 파트가 사실은 디파이였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암호화폐의 실전 투자의 정석.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네. 박종환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과찬이세요. 쉬는 시간 동안 얘기 나눈 게 음. 단기간에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랜 전문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정말 했거든요. 과찬이십니다. 지금도 매일 공부하세요. 이게 너무 빨리 변하는 시장이라서. 네, 이게 저는 또 이게 추가적인 또 책에 대한 관심들도 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어제도 거의 뭐 밤 늦게까지 이제 뭐 굳이 공부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네. 뭔가 그런 것들을 또 했었죠. 오늘 또 방송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이렇게 뭔가 마인드를 세팅하는 네. 그런 취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제도. 이 매일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것들을 매일 확인하고 또 어떤 것들은 꾸준히 공부하고 이런 게 저희가 이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업도 하는 투자를 좀 지향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맞아요. 여기에만 매달려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서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할 공부, 매일 체크할 거 이런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3.0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해는 그 해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 그 벤처 캐피탈인데 그 대표가 이제 한 방송에서 올해는 웹 3.0에 의해서 새로운 경제 체계가 만들어지는 시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웹 3.0이 결국은 메타버스와 연결되고 이게 이제 NFT로도 연결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웹 3.0에 대한 공부들을 지금 굉장히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장기적인 공부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저도 그냥 뉴스를 찾아보죠. 뉴스를 찾아보고 제가 이게 뉴스 사이트 같은 것들을 또 책에다가 적어드렸는데 네. 특히 저는 뭐 코인데스크라든지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그런 채널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거기가 가장 암호화폐와 관련된 최신 뉴스들이나 아니면 분석들을 가장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업을 하는 거죠. 네. 아까 한 70% 정도는 좀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좀 안전 자산에 넣어두고 나머지들을 이제 좀 가능성들을 찾아봐라 했을 때 굉장히 참고할 만한 리더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이트들이. 네네. 네,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일단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의 어떤 경쟁력을 분석한다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왜냐면, 코인은 특히 네. 사실 주식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코인을 그거를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상상력과 나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그걸 이제 대신 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사이트 중에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암호화폐 등급을 다 매겨놨거든요. 거기서도 1위는 이더리움입니다. 1위는 이더리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되게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사이트들이 하는 일은 기술력을 평가해주고 그리고 커뮤니티 안정성도 평가해주고 보안도 평가해주고 향후 가치도 평가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내가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가 적어도 A 등급 이상은 받고 있어야지 사실 지갑을 열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쟁글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회사는 공시를 해주는 회사거든요. 원래 주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법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설기관인 쟁글에서 이제 공시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그렇게 공시를 하면서 그분들이 뭘 해주냐 하면 이제 그 평가를 또 해주시죠. 그래서 그 평가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은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먼저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런 투자 회사
암호화폐 투자회사 담당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할 기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늘 물어봐요. 그 벤처 투자사는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나.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그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를 본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가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커뮤니티의 측면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의 완성도 측면일 수도 있어요. 가령 이 프로젝트가 과거에 굉장히 기술적인 산업을 혁신을 해서 프로젝트에 성공한 적이 있다면 이거는 프로젝트의 완성도 측면으로 좀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커뮤니티 구성도 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까지 잘했어. 그럼 그건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주도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개별적으로 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벤처 캐피탈들이 어떤 걸 투자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글 같은데 구글링 해보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한국은 해시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안드레슨 호로위츠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접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향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인도 그냥 거래소에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 그 말도 듣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시작할 때 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루트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쵸. 그게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암호화폐에는 더 많이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2018년도에 ICO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주식의 IPO랑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상장을 하는데 우리 주식 상장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장이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ICO는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이게 탈중앙화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코인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엄청 가격이 올라요. 거의 몇십 배 막 그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팔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되게 많이 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장기 가치 있었던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네. 그냥 뭐 반짝하다가 이게 무너졌는데 이제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아무런 가이드 없이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이낸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거래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이드를 좀 해줄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코인을 엄선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IEO예요. Initial Exchange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에서 검증을 하고 상장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약에 미리 선점을 하면은 거의 뭐 한 200배, 300배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많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기댈 수 있는 거는 그 프로젝트가 일단 바이낸스에서 그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에서 한 번은 검증을 했다는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오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프로젝트와 연계된 또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책엔 또 적어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또 중복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뤄진 프로젝트가 여기서 상장까지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100배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일단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충분히 놓고 이제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되게 나름 좋은 효과가 있을 네. 것 같거든요. 충분히 검증을 거치되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쵸. 그게 해야 한다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NFT 민팅하는 것들을 이제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싸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민팅한 가격보다 내려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런 맞아요. 거죠 결국은. 네. 지금 현상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암호화폐 전체 현상을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ICO 열풍이 있었던 그 시절을 지금 NFT 열풍이랑 비교를 하세요, 많이. 그래서 NFT도 거품이다. 결국은 ICO가 인기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NFT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NFT는 지금 이 현상들, 그러니까 PFP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게 프로필 픽처라고 하는 게 이 크립토펑크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콩즈나 뭐 BAYC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그런 프로필 이미지 민팅하는 거는 이제는 약간은 이제 좀
시대가 저물어 갈 수 있어요. 저 크립토 펑크 망했어요. 크립토 펑크를 가지고 계세요? 아닌가 보다. 크립토 펑크를 가지고 계세요? 다른 거네. 죄송해요. 크립토 펑크는 가지고 있는 진품을 가진 분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하나에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냐 전 하면은 사이버 펑크였나 봐. 또 딴 유사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름 약간 바꿔가지고 막 헷갈리게 크립토 하고. 펑크 진짜 유명한 그거죠. 고릴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메타공주죠. 메타공주랑 BAYC 같이 또 원숭이 또 이미지도 원숭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소수를 제외하고는 민팅 가격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보니까 민팅해서 가격이 막 2분의 1, 3분의 1로 지금 떨어진 프로젝트가 그렇죠. 되게 많대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거의 상장 폐지각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니 이게 로사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 수익보다는 약간 좀 연구자의 관점 그런 거에서 그런 경우는 아니, 실패했던 먹고 싶어. 그래서 근데 그 민팅 프로젝트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프로젝트 아니면 네.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반응이 있는 걸로는 안 되고 와 이거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막 5초 10초 만에 완판되고 네. 이런 프로젝트 정도 안 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이게 목적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이게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게 해갖고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완전히 네. 저마다의 목적들을 가지고 뭐 최근에 NFT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소셜 아니면 팬토큰 뭐 이런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선미 네, NFT도 선미야. 있고 그게 이제 그 비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BTS도 지금 팬들이 되게 비판하는 입장들이 많이 네, 있는 게 막아서고 싶어하는 그래서 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국 NFT가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게 지금 이제 PFP가 조금 가고 떠오르는 게 게임은 뭐 앞으로도 너무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가령 샌드박스를 파셨잖아요. 빠성님께서도.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지만 샌드박스가 앞으로 3년, 4년, 5년 동안 그리고 있는 플랜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 네, 그랬거든요. 네. 이거는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들었어요. 마이너스 30 샌드박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샌드박스는 그래도 좀 사둬야지. 저도 했는데요. 그거는 좀 그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샌드박스가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 좀 잘 봐서 네네. 저는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건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사람 네가 네.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샌드박스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웹 3.0 정신을 그냥 다 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게임도 직접 만들고 거기서 집도 직접 짓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이걸 다 내가 소유하고 그것도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들이거든요. 네. 그 모델들을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샌드박스랑 그리고 디센트럴랜드가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뭐 요즘에 어스투도 있고 뭐 어시움 같은 프로젝트들 뭐 되게 막 우후죽순 많이 나와요. 물론 그런 프로젝트가 나쁘다는 의미 절대 아닌데 그냥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플랜이 훨씬 더 명징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99%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기준이 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올랐더라도 더 오를 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얘가 안 올랐으니까 얘가 될 거야. 그쵸. 이거는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좀 통하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이 좀 독했나요? 아니요. 제 NFT도 그냥 상장 폐지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려니까 좀 씁쓸해가지고. 그렇죠. 그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씁쓸하죠. 네. 되게 그게 민팅하는 과정이 막 쉬운 과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 지갑에 넣어서 뭐 그렇게 또 막 시간도 맞춰가지고 막 해야 너무 되는데.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민팅이란 개념, 그러니까 주식도 처음 배우면 뭐 EPS가 뭐다 이러면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것처럼 민팅이다, 뭐 토큰이다, 막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책에 되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네. 그렇죠.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챕터 8의 디파이로 평생 연금 받기라고 네.
연금 너무 좋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썼던 파트가 사실은 디파이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디파이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출판사 대표님이 막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코인에 대한 얘기들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디파이를 얘기해 주니까 좀 새로웠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근데 이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 아니면 이제 분산 금융을 의미하거든요. 네.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정신을 좀 잘 구현하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평범한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킹이죠. 스테이킹을 하시는 게 어려워요. 가장 뭐예요? 스테이킹은 원래는 개념 자체는 네.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채굴을 예로 들면 돼요. 채굴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비트코인을 캐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합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도 POW라는 게 있어요. 그게 Proof of Works라고 해서 작업 증명.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지만이 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작업 증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작업 증명이라는 게 이 비트코인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그런 채굴장 같은 데 가보면은 소음부터 해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1년 동안 쓴 전력량이 폴란드 전력량의 거의 절반에 미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은 채굴 금지에 있지만 채굴기 돌리면 그런 화학 발전소를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 그런 그게 상황인 우리나라 거예요. 하늘의 미세먼지가 됐구나. 아, 그죠. 아, 그런 또 논리가 비트코인 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마 뭐 비트코인 아닐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싶은데 아니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중국이 실제로 이런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채굴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왜 굳이 이렇게 뭐 굉장히 소모가 심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돈을 일정 부분 넣어서 지분을 넣으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 다른 게 POS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Proof of Stake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에 따라서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내 돈을 그냥 여기에 적립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자가 몇 프로였냐면 몇백 프로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도 근데 찾으면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스테이킹으로는 이제 안 되고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는 따라하시긴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건 이용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데서 이렇게 유동성 풀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세트로 만약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세트를 딱 제공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 풀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전히 뭐 풀에 따라서 그 조합이 굉장히 복잡한데 조합에 따라서 수익률이 되게 높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제 주변에서는 많이들은 이용은 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넥소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 가서 이용을 하면 그래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많이 주죠. 뭐 10몇 %, 20몇 % 주는 진짜요? 거죠. 건물 왜 짓지? 건물 왜 짓지? 그냥 거기서 디파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은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건물주 같은 경우는 보통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대략 2%에서 3%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되죠. 근데 실제로 이 수익률은 훨씬 높은데 이 건물주의 수익은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교적 고정적이지만 이 디파이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율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 들어갈 때 한 100% 주길래 믿고 그냥 넣어둔 거예요. 네, 봤더니 오랜만에 봤더니 막 10%가 돼 있고 5%가 돼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전체 자산이 아니고. 자산도 근데 운 나쁘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쵸.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냐 하면 결국 스테이킹을 해주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유동성을 공급받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주식처럼 누군가가 뭔가 그런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메이커들이 이걸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받고자 하는 게 유동성이라는 거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내 유동성을 제공해 준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짐을 싸는 거죠. 바로 짐을 싸서 딴 이제 플랫폼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연금은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목민. 유목민처럼 어디가 좋지를 받다가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타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수 있죠. 아,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해요? 대략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는 내가 한번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좀 안 닿아요. 민팅보다 오히려 뭐 어렵지 않아요. 네.